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혹시 이런 말 자식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아, 또 시작이네. 그냥 알아서 할게요. 말은 거칠지 않습니다. 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무시당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감정, 저는 압니다. 지난주에 한 어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72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손주 선물로 50만 원짜리 옷을 사갔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 옷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그냥 현금이 낫죠. 김 여사님이 그 말에 속상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냥 며느리 말대로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끊었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좋아서 고른 옷인데 며느리가 싫어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샀을 텐데.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딱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죠. 김 여사님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 안 했고요. 그런데 3개월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주말마다 먼저 전화합니다. 명절 때 무슨 선물 사갈지 먼저 물어보고 어머니 건강은 어떤지 챙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여사님은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마디를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을 혼내면 더 멀어집니다. 설득하려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김 여사님처럼 1단계만 해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게 되었나? 자, 그런데 잠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 여사님도 처음엔 자기 자신을 탓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나? 그런데 이건 자식 잘못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자식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일 제쳐두고 달려가고,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는 언제든 괜찮은 사람이구나. 엄마한테는 조금 함부로 해도 괜찮겠구나. 3가지 신호만 보겠습니다. 첫째, 늘 받아주는 부모. 자식이 화를 내도 참아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배웁니다. 어차피 엄마는 화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둘째, 늘 희생하는 부모. 손주 봐주고 반찬 갖다 주고 돈도 보태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할 게 없잖아. 셋째, 늘 간섭하는 부모. 다 해주면서 동시에 간섭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느낍니다.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잔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중 하나는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릅니다. 무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에서 조금씩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김 여사님도 이걸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게 오히려 자식을 버릇없게 만든 거구나. 그런데 다행히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부터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1단계 싸우지 말고 짧은 감정 한마디만.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설명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이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며느리가 선물 거절하고 아들이 며느리 편 들었을 때요. 처음에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손주 좋아서 산 건데 며느리가 왜 그래?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들고. 아들 반응이 뭐였습니까? 엄마, 그냥 며느리 말대로 하세요.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게 설명하니까 변명처럼 들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죄책감 공격입니다. 자식은 미안함보다 짜증이 먼저 납니다. 너 그렇게 배웠니? 이건 훈계입니다. 어른을 훈계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10초 안에 끝내세요. 지금 그 말, 엄마는 많이 속상하다. 끝.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야. 끝. 판결하지 마세요.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길게 말할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짧게 말할수록 진심이 전달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이 며느리한테 손주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는 요즘 육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박 여사님은 화가 확 치밀었답니다. 막 따지고 싶었대요. 내가 애들 키워봐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무시해? 그런데 참으셨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말, 시어머니한테는 좀 서운하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셨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자식은 변명하거나 더 화를 냅니다. 짧게 감정만 말하고 끊으면 자식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10초 안에 끝내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둘째, 감정만 말하고 판결하지 마세요. 나는 속상하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셋째, 그 이후 침묵을 지키세요.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말하고 나서 참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참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들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지금 많이 속상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자식한테 속상한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오래 말하셨습니까? 5분? 10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바꿔보세요. 딱 10초만 말하세요. 한 문장만 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자식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 선 넘는 말에는 즉시 경계 세우기.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참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는 짧게 감정만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을 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땐 참으면 안 됩니다. 김 여사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 달 동안 아들한테 연락 안 했을 때 아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과가 아니었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김 여사님은 기가 막혔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용돈 달라는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엄마가 깜빡했네. 지금 바로 보낼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아, 그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앞으로 용돈은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경계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경계가 필요한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욕설이나 반말입니다. 자식이 화났다고 부모한테 욕하거나 반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둘째, 돈 요구하며 화내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돈 안 준다고 화를 내거나 안 주면 연락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셋째, 엄마는 몰라요. 같은 차단 멘트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무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 문장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워두세요. 그 말은 부모에게 할 선을 넘었다. 그 방식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어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나중엔 500만 원. 이 여사님은 아들 불쌍해서 계속 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번에 1,000만 원만 더 주세요. 안 주시면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이 여사님이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리고 돈 안 준다고 연락 안 하겠다는 건 그 말은 부모에게 할 선을 넘은 거다. 그럼 당분간 안 봐도 된다.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여사님은 한 달 동안 아들 연락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했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도 이제 안 빌릴게요. 여러분, 이게 경계의 효과입니다. 처음엔 무섭습니다.
자식이 정말 연락 안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엔 자식이 더 화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식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경계 문장 3개를 메모해 두세요. 그 말은 부모에게 할 선을 넘었다. 그 방식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3단계, 희생과 잔소리를 동시에 줄여라. 자,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모순을 없애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자식한테 뭔가 해주면서 동시에 참견도 하는 거요. 실제로 이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고 걱정되니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모순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순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돈도 주면서 돈 관리에 잔소리합니다. 용돈 보내주고 돈도 보태주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돈 관리를 왜 그렇게 못하니?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가 돈 주시는 건 고마운데 왜 계속 간섭하시지? 둘째, 육아 도와주면서 육아법에 간섭합니다. 손주 봐주고 재워주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애를 왜 그렇게 키우니? 며느리나 딸은 이렇게 느낍니다.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매번 제 방식을 지적하시니까 스트레스예요. 셋째, 집안일 도와주면서 집안 상태에 참견합니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왜 제 생활 방식까지 간섭하시지?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뭘 가장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동시에 잔소리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해주면서 잔소리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자식은 엄마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해줄 건 해주되 조건 없이 하세요. 돈을 줄 거면 말 없이 주세요. 뭐에 쓰는지 묻지 마세요. 주면서 한마디라도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둘째, 안 해줄 건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못 해주는 건 못 해준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지금은 어렵다. 이번엔 안 될 것 같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셋째, 말로 훈계하지 말고 행동으로 거리를 조절하세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아예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도와주려면 시키는 것만 하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65세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일주일에 3번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셨답니다. 그런데 손주 보면서 매번 딸한테 잔소리를 하셨대요. 애를 너무 오래 재우는 거 아니야? 이유식은 왜 이렇게 만들어? 그랬더니 딸이 점점 힘들어했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제 아이는 제가 볼게요. 정 여사님은 정말 속상하셨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거절하지? 그런데 어느 날 정 여사님이 결심하셨답니다. 그래, 앞으로는 입 다물자.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자. 다음 주에 딸네 집에 가셨답니다. 손주 보면서 딸이 시키는 것만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답니다. 처음엔 참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꾹 참으셨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딸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이유식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정 여사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딸이 오히려 궁금해진 겁니다. 그리고 엄마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해주면서 간섭하면 자식은 피합니다. 하지만 해주면서 입 다물면 자식이 먼저 물어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 줄 거면 말없이 주세요. 안 줄 거면 지금은 어렵다 한마디만 하세요. 도와줄 거면 시키는 일만 하세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자식한테 뭘 해주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는지요. 다음번엔 해보세요. 해주되 말은 하지 마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4단계, 부모가 바빠지면 자식이 달라진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자식 도와주는 시간 빼고, 손주 보는 시간 빼고요. 김 여사님도 그랬답니다. 아들네 도와주고, 손주 봐주고, 자기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여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아들을 위해서만 사는 거지? 그래서 결심하셨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복지관 수영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전. 처음엔 아들한테 미안했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엄마 이제 수영 다닐 거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손주 못 봐. 아들은 당황했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달라졌답니다. 엄마, 오늘 수영 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손주 봐달라고 할 때도 엄마 스케줄 먼저 물어본답니다. 엄마, 이번 주 언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이 언제 부모를 존중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약속이 생겼을 때입니다. 부모가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기 일정을 먼저 챙길 때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깨닫습니다. 엄마가 나 없어도 괜찮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셨답니다. 일주일에 5일. 딸은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은 너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요가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딸한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 이제 요가 다닐 거야. 월수금은 손주 못 봐. 딸이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최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한 달쯤 지났습니다. 딸이 변했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엄마 일정에 맞출게요. 딸이 처음으로 엄마 일정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모가 바빠지니까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불쌍해 보이는 부모는 쉽게 무시당합니다. 단단해 보이는 부모는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주 2회 고정 약속을 만드세요. 운동이어도 좋고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둘째,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식이 부탁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셋째, 내 일상을 가끔 공유하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갔어. 이런 식으로요. 자식이 엄마도 즐겁게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달력을 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내 시간을 표시해 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자식이 불편하면 어쩌지. 그래도 해보세요. 한 달만 버티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번 주 언제 시간 되세요?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도 바빠. 그 순간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5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5단계 명령 대신 요청으로 말하기.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어투를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자식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왜 전화 안 하니? 당장 와봐.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명령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김 여사님도 그랬답니다. 아들이 일주일 동안 전화 안 하면 이렇게 전화하셨대요. 너 왜 전화 안 해? 엄마가 걱정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마 바빴어요. 그리고 대충 끊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여사님이 말투를 바꿨답니다. 아들아, 시간 날 때 연락 한번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달라졌답니다. 예전보다 전화를 더 자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령은 위계 싸움을 만듭니다. 요청은 어른 대 어른의 관계를 만듭니다. 잘못된 어투들을 보겠습니다. 왜 전화 안 하니? 이건 추궁입니다. 자식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바꿔보세요. 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니? 이건 요청입니다. 자식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당장 와봐. 이건 명령입니다. 어른한테 명령하면 반발심만 생깁니다. 바꿔보세요. 주말에 잠깐 들를 수 있니? 이건 확인입니다. 자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죄책감 공격입니다. 자식은 미안하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바꿔보세요. 이건 내 도움이 필요해. 이건 협력 요청입니다. 자식은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1세 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강 여사님은 명절 때마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는 당연히 우리 집 오는 거지.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하고 끝이었답니다. 명절 당일에는 짜증 섞인 얼굴로 왔고요. 그런데 어느 해 강 여사님이 말투를 바꿨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하려고 하는데 너희 일정은 어때? 며느리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갈게요. 그런데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전도 부쳐오고 과일도 사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명령하면 자식은 억지로 합니다. 요청하면 자식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왜 안 와? 이 말은 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니? 돈 보내라 이 말은 이번 달 좀 어려운데 가능할까? 전화의 이 말은 통화 가능한 시간 알려줄래? 이렇게 바꿔보세요.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음표로 끝내세요. 명령은 마침표로 끝납니다. 하지만 요청은 물음표로 끝납니다. 둘째, 내가 선택해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선택권을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셋째, 강요가 아니라 초대의 언어를 쓰세요. 너 와야 해, 가 아니라 오면 좋겠어. 김 여사님도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들한테 명령하듯 말하던 걸 다 바꿨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아들이 달라졌답니다. 예전엔 엄마 전화 받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받는답니다. 여러분, 오늘 메모해 두세요. 왜 안 하니? 해줄 수 있니? 당장 와. 시간 되면 와줄래? 너 해야 해.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세 문장만 바꿔도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자식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관계를 망칩니다. 요청은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식한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령인가 요청인가?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단계 한눈에 보겠습니다. 1단계. 싸우지 말고 짧은 감정 한마디만 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10초 안에 끝내세요. 지금 그 말, 엄마는 속상하다. 딱 이것만 말하고 침묵하세요. 2단계. 선 넘는 말에는 즉시 경계를 세우세요. 욕설, 돈 요구, 무시하는 태도. 이럴 땐 참지 마세요. 그 말은 부모에게 할 선을 넘었다. 명확하게 말하세요. 3단계. 희생과 잔소리를 동시에 줄이세요. 해주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돈 줄 거면 말없이 주세요. 도와줄 거면 시키는 것만 하세요. 입 다무세요. 4단계. 내 삶을 챙기세요. 바빠지세요. 주 2회 고정 약속 만드세요.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세요. 부모가 바빠지면 자식이 달라집니다. 5단계. 명령 대신 요청으로 말하세요. 왜 안 하니? 가 아니라 해줄 수 있니? 물음표로 끝내세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바뀌세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자식도 따라옵니다. 김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했을 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꿨더니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1단계만 해보세요. 자식한테 속상한 말 들으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감정 한마디만 하고 침묵하세요. 이것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언제쯤 변화가 올까요? 일주일 어색합니다. 2주일 자식이 눈치챕니다. 1개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개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개월입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워 보이십니까?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1번, 짧게 말하기. 2번, 경계 세우기. 3번, 희생 줄이기. 4번, 내 삶 챙기기. 5번, 요청으로 말하기. 여러분이 어떤 걸 어려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 댓글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해보실 분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써보실 건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손주 봐줄 때 써보겠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써보겠다. 명절 때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서로한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약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나를 존중하라고 말한다고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 자식도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먼저 존중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버티세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